안녕하세요, 경매 프로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명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명도에 대해서 이제 뭐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막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명도가 무엇인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명도하러 갔는데 문전박대 당하는 건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이제 걱정을 좀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게 명도는 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빌라 등을 제가 이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끼고 제가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제가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부동산에서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면 가령 들어 전입신고나 이제 뭐 확정일자, 뭐 전세권 설정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고요. 그렇듯이 경매도 저희가 이제 법원에다가 수수료를 내고 이 물건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은 최우선 영순위로 이 법원에서 수수료를 가져가요. 수수료라는 게 이제 집행하시는 분들의 이제 인건비 요런 이제 명목이겠죠.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볼 때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을 제가 이제 법원에서 사서 이 수수료를 법원에다 지급을 한 거죠. 그렇다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라는 강력한 집행권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권을 가지고 명도라는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도란 무엇이냐면, 강제 집행이라는 이 집행권을 사용하기 전에 세입자나 이 전 소유주, 즉 이제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도명령 대상자에게 등기로 이제 우편을 보내게 돼요. 이때 송달이 됨과 동시에 이제 강제 집행을 저는 이제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고 난 뒤부터 약 한 3달 정도, 빠르면 뭐 2달 조금 넘을 수도 있죠. 2~3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이렇게 명도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도의 주된 목적은 강제 집행까지 진행되는 시간을 줄이자, 이게 이제 최우선 목적이고요. 그렇게 이제 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뭐 2~3달간에 이제 제가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세입자도 더 빨리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월세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억짜리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면 4억을 대출을 받게 되죠. 대출 이자가 월 4%, 3~4% 정도로 잡으면 약 한 130, 140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다면 이 500만원이라는 이 정도의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자를 내고 제가 집에도 못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명도를 잘 진행하여 이 부분까지 이제 이득을 본다면은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 대출 이자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낙찰을 받아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500만원 정도의 돈도 이제 세이브를 한다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매 이제 초보자분들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명도 협상을 진행할 때 이제 인도 명령 대상자에게 시간이냐 돈이냐, 즉 돈은 이사비가 되겠죠. 이 두 개 중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셔가지고 낙찰자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명도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명도를 하는 목적은 시간 혹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제 진행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도를 진행할 때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 뭐 소유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세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에게 최대한 이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뭐 낙찰을 받고 벨을 눌러
점유자와 대화를 하는데 낙찰자입니다. 당장 집 좀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첫 단추를 잘 깨면 이 명도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명도를 진행하게 되면 낙찰을 받고 바로 점유자분을 만나요. 세입자든지 뭐 소유주든지 만나서 정중하게 묻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점유자분이 막 무슨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의 사정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흘러온 얘기를 쭉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점유자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집을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하진 않았고 투자를 위해서 이제 하였다. 혹시라도 사장님께서 다른 집을 안 가시고 저와 제 계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서로 맞다면은 사장님은 여기서 계속 저는 살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강제 집행, 명도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금전적인 부분만 맞다면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당장 나가라, 쫓아보내라, 나가겠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오겠죠. 저는 이 집에 경매라는 게 싫어서 저는 아예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용도가 끝난 건 아닙니까? 바로 날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러면 이사 날짜를 언제 잡겠습니까? 하면서 던지면서 이사 날짜를 이제 조율해서 깔끔하게 이사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그러면은 사장님하고 재계약해서 제가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거예요. 세입자 바뀌면 도배비에, 장판에, 복비에 계약서 쓰러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저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돈대로 나가고. 근데 이분이 재계약해서 산다면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명도라는 걸 하러 갔는데 바로 세입자까지 구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가지 복비나 관리비, 도배비, 장판 이런 걸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번에 그 비용을 아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도 명도가 참 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 것들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도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렵다, 힘들다, 잘 살고 있는 사람 나가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편견을 갖지 마시고 충분히 이제 좋은 명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명도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의 꽃은 명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마무리만 된다면은 추가적인 이득도, 금전적인 이득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를 진행하게 되면은 명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으면은 충분히 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명도를 하면서 조금 힘든 점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여기 이제 저희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충분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명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경매에 부족한 지식의 2%를 제가 이제 채워드리기 위해서 많은 영상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